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현지 시간 31일 만나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현황을 논의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 90%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곧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원유 금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하이시에 2달 넘게 내려졌던 봉쇄 조치가 내일부터 대부분 해제되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관영신화통신은 상하이시 지원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3천억 위안, 우리 돈 약 5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올해 1, 4분기 산업용 로봇 주문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문 규모는 1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1월에서 9월 주문액보다 약 22% 증가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요,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납니다. 인플레 정점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미국 경제수장이 국가의 수장을 만나는 건데요. 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오늘 31일 만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세계 경제 현황을 논의를 할 거라는 예정인데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CME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미 연준 금리 인상 전망치를 보시면은요. 올해 연말까지 12월 14일까지 금리가 2.5%에서 2.7% 또는 2.75에서 3%까지 올릴 가능성이 대부분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6월 달 그리고 또 7월 달 0.5%씩 올리게 되면 7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1.75%가 되고요. 또 9월 22일 날 0.25%를 올리게 되면은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 미팅이 2번 남아 있는데 그때마다 0.25씩 올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5%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지금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2.75% 또는 3%, 3.25%의 가능성이 대부분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올해 연간 단위로 2.5% 올리는 속도에서 내년도에는 낮게는 0.25, 높게는 0.75 정도밖에 안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양적 축소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런 상승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락폭으로 계산을 하자면 미 연준의 얘기는 앞으로 약 3조 달러 정도를 3년간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유명하신 분은 이 벤 버냉키 미 연준 전 의장이신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1970년대에 1차, 2차 이 석유 파동 이때 인플레이션이 15%까지 치솟았고 폴 볼커가 당시에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던 이런 시기를 회상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버냉키 전 의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또 제로 코로나 고수하는 중국의 봉쇄 정책,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을 감안했었을 때 어떤 가정을 해도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요.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경기 침체가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동성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의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이나 현금을 들고 있으면 지금은 리스크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경기 둔화는 되지만 인플레이션도 같이 떨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골디락스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약 한 3% 정도 수준, 성장률이 약 3% 수준에 유지되는 그러한 수준이 과거보다는 좀 더 높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긍정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중국 소식 짚어봅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에서 고구마같이 꽉 막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겠죠. 드디어 내일부터 상하이시 봉쇄가 풀립니다. 전기차 지원금 같은 경기 부양책도 함께 풀린다는 소식 들려오네요. 네, 자 지금 중국이 드디어 이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 어느 정도 봉쇄를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봉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4월 절정이었었을 때 하루에 27,000명 수준이 이제는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67명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 오토바이크 운용이 다시 허용이 되고요. 택시와 공유 차량도 영업이 재개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운행도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정상화에 관련해서 지금 1일부터 조기 영업 재개 허가 기업 명단이 화이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테슬라 같은 중견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일반 슈퍼마켓 등의 필수 업체들을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기업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1인당 숙박, 문화, 교통, 여행, 소매 판매 등등의 이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600위안, 약 11만 원씩, 그리고 또 300만 위안,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졸업하는 취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인당 2,000위안이니까 약 37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부담금을 3천억 위안, 약 56조 원 경감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만이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이제 미국도 썼던 그런 정책이고 결국은 지금 풀고 있다는 게 중요했고요. 또 재밌는 현상 하나를 봤더니 이번에 경제의 소비를 促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돕기 위해서 3천만 위안, 약 450만 달러 상당의 무료 디지털 현금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것도 헬리콥터만입니다. 돈을 뿌리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재정을 푸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부채 나누기 GDP 비율, 정부 부채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작년 말에 68%, 73%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현재 78% 미만 숫자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137%예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튀어올랐던 부분이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중국에 대한 또 신흥국에 대한 또 보시면은 원화도 절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감안했었을 때 아시아 신흥국, 아시아의 제조 강대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잔존가치 모델로서 중국 증시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낮게는 9%, 높게는 26%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오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굉장히 싸 보인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지수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CNXT라든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3147, 3173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천지수 관련된 ETF고요. 또한 2823 홍콩에 상장돼 있고 또 ASHS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건 상해 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약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존가치 모델로 본 증시, 중국 증시 매력도 짚어봤고요. 이어서 전략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저희가 그냥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는 대형 기술주, 반도체 등의 IT 쪽을 35%, 그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 20%, 고유 에너지 10%, 바이오헬스케어 5%, 전기차 10%, 원자재 5%, 금융 5%, 건설 소비재 10%, 대체 자산 5%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적절한 수익을 앞으로 1년 동안 올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